제게도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죠. 부기장 합격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당분간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당신의 억울함과 궁금증을 날려드립니다. 현직 변호사의 본격 법률 유튜브 토크쇼 미스터 변호사 정진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취업 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최근에 이런 사정들을 이용해서 취업 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비행기 조종사였던 삼촌의 모습을 보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파일럿이 꿈이었던 저는 졸업을 눈앞에 둔 취준생입니다. 항공운항과만 졸업하면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 글을 보는 순간 드디어 제게도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전 간절하게 바라던 회사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준호 씨, 먼저 부기장 합격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로 계약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대신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이요? 네, 준호 씨가 운항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아, 네. 그래서 자격증 취득과는 별개로 현재 항공사에 준비되어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따로 이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네, 훈련은 태국에서 받게 되실 거고요. 훈련 비용은 총 5천만 원인데 계약금 1,000만 원 먼저 입금해 주셔야 돼요. 그럼 훈련만 마치면 바로 부기장으로 입사하는 건가요? 네, 자세한 건 여기 계약서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금 1,000만 원 여기 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하시게 되시면 훈련 비용은 전액 환불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네. 신생 항공사라 불안하긴 했지만 계약서도 있으니까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전 절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그럼 여기에 사인하면 될까요? 네. 그 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얻었어요. 고되고 힘든 훈련들이었지만 돌아오면 부기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한국 도착하시면 자격증이랑 함께 나머지 금액도 송금해 주세요. 그렇게 제 꿈에 한 발짝 다가간 줄 알았는데 송금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기다리라는 말만 하더니 이젠 제 연락까지 받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하시는 거죠? 제가 송금한 뒤로 계속 현지 교육 일정이 연기됐다, 뭐 항공기 운항에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말씀만 하시고. 저 그냥 부기장 입사 필요 없으니까 계약 해지할게요. 계약서에 해지하면 훈련비 전액 환불해준다고 했으니까 제 돈 5천만 원 당장 돌려주세요. 지금 거신 번호는 당분간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The number you have dialed cannot be reached by the user's request. 제 전화를 피하다 못해 이젠 아예 없는 번호라는 회사. 저는 그저 제 꿈을 위해 노력하려고 했을 뿐인데 제 돈과 시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의뢰인이 취업하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만큼 실망도 크셨겠습니다. 이런 취업 시즌에 급증하는 취업 사기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취업을 위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교육비나 연수비나 교재비 구입 이런 것들을 명목으로
취업을 시켜주는데 금품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정규직을 전환시켜준다라고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서는 다단계 판매나 지인 영업 등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하에 개인정보를 요구를 해요. 계좌번호, 카드번호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고가의 물건들을 구매한다라거나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업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다트나 취업정보 포털 사이트 등 또 달려있는 댓글 등을 확인해서 어떤 회사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 사기죄가 성립이 되면 처벌이 되어야 하겠죠. 기본적으로 판사님들께서는 사기죄 처벌을 할 때 양형기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양형기준표에는 어떤 피해 액수, 변제액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는데 최근의 사례에서는요. 사실 수천만 원이 뭐 취준생들에게 큰 돈이겠지만 전체 사기 범죄에서는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 변제가 하나도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피해액 수천만 원이라고 해도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피해액이요 5억 내지는 50억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최근에 옵티머스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 금액이 거의 수천억, 뭐 기소금액은 1조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게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을 면치 못합니다. 교육을 해주고 취업을 안 시켜준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기망 당시에 그러니까 사기꾼이 어떤 피해자에게 사기를 행할 당시에 어떤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취업을 시켜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도 입증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례에서는 지금 교육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충분히 빠져나갈 여지가 있습니다. 취업을 시켜주려고 했으나 이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취업을 못 시켜줬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여지가 다분합니다. 최근의 사례에서도 취업을 시켜주신다고 그래서 교육을 위한다고 돈을 받아놓고서는 학생들에게 뭐 자료를 제공하고선 자습을 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이렇게 취업을 시켜주기 위해서 교육도 제공을 했고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이후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취업을 시켜주지 못했다라고 해서 기소를 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이 사기죄가 성립이 부정이 되면 이 사기꾼들은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나 어떤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을 지겠지만 사기죄로 인해서 형사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업체들은 절대로 취업 전에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취준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도 도움이 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